짐승 나라의 전쟁. 옛날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땅으로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짐승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이 시작된 원인이 학두루미와 뱀 사이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날 학두루미가 새끼를 낳고 새끼들의 먹이를 구하려고 높은 전나무의 집 속에 애기들만 남겨두고 아버지 두루미와 어머니 두루미가 벌판으로 헤맬 즈음에 숲속에서 엿보고 있던 큰 뱀이 노란 눈망울을 뒤룩거리며 전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 빽빽 울고만 있는 두루미 새끼를 헤헤 웃어가며 날름날름 모조리 삼켜버리고 오래간만에 맛진 고기를 먹은 다음이라 마음이 흐뭇하여 입맛을 쩍쩍 다시고 있을 즈음에 벌판을 헤매며 겨우 먹이를 구하여 가지고 아버지 두루미와 어머니 두루미는 왔던 것입니다. 새끼를 모두 뱀에게 먹히운 두루미는 버럭 약이 올라 뱀을 쪼고 핥히게 되자 뱀도 마주 달라붙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뱀이 무수한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부부 두루미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뱀의 종족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길짐승 나라 총수령 사자님께 하소연을 한 결과 사자는 대발노발해서 당당히 날짐승 나라에 항의를 해야 된다고 선언을 하고 날짐승 나라로 다람쥐를 사신으로 보냈던 결과 날짐승 나라의 독수리 총수령도 사자 못지않게 골이 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답장을 써보냈습니다. 길짐승 나라 사자 총수님께 드립니다. 보내신 귀하의 글은 잘 읽었습니다. 이번 두 나라 사이에 생긴 불상사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불상사의 책임은 전부 귀하가 다스리는 길짐승 나라에 있다고 본관은 선언합니다. 그것은 뱀이 무단히 남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과 또는 우리의 어린 국민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여기에 반항이 없을 것이며 자식을 키운 어버이의 심정으로 보복하였다는 것을 더욱 잘못이라 한다면 어찌 두 나라의 친선이 성립되겠습니까? 절대로 귀하의 글에는 무리한 점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땡땡년, 땡월, 땡일, 길짐승 나라 수령, 독수리 올림. 이것을 읽은 사자는 더욱 노하여 날짐승 나라 백성들이 우리 길짐승 나라 백성들의 장만하여 놓은 먹이를 물어가는 것도 고약한데 더욱 언제나 자기네가 우리 길짐승 나라를 없이 여기니 이 기회에 무슨 일을 구실 삼아서라도 처없이고 날짐승 나라를 우리의 손에 넣어야 한다 하고 사리에 어그러져 욕본 것이 분하다 하여 경우도 없이 힘만 믿고 일을 시작하려 중요 가기를 열고 길짐승 나라 백성들에게 총진군 명령을 내리는 동시 날짐승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우선 길짐승 나라에는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고 산떼주로 부사령을 정하고 호랑이들이 연대장으로 고문 미련한 성질이 있어 좋으니 결사대로 구성하고 노루들은 원래 다리가 길어서 뛰기를 잘하니 연락원으로 뱀은 땅속으로 굴을 뚫고 잘 다니니 정탐대로 다람쥐는 먹이를 모으는 성질이 많다고 하여서 군량 보급대로 나중에 여우들은 참모총장 이렇게 차례로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길짐승들은 전부 군대로 또는 반장으로 손쉽게 진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짐승 나라에서도 국경을 지키던 까마귀들이 이 불길한 길짐승 나라에 무조건하고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는 것을 독수리 수령에게 급히 전하자 독수리는 처음은 약간 놀라는 듯 하였으나 얼핏 낯빛을 고치고 언제나 정의는 이기는 것이다. 자님 무도한 길짐승들을 쳐서 다시는 뒷날에 온 백성들의 걱정을 없이 하리라.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시급히 진군 준비를 하였습니다. 독수리가 총지휘관이 되고 매로 부사령을 정하고 소리개는 하늘에 얼마든지 오랫동안 꼼짝도 않고
머물 수 있었고 무엇을 노리기도 잘하니 연대장으로 까치는 7월 7일 견우직녀를 만나주게 할 때 주검을 마다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놓아주는 참을성이 많다고 하여 결사대를 꾸미고 제비와 칼새가 그중 빠르고 몸이 날래니 연락원으로 정하고 박쥐는 때와 곳에 따라 날기도 하고 기기도 잘하며 날짐승 나라에서도 제일 변화를 많이 부리니 정탐대로 참새들은 먹이를 물어오는 군량 보급대로 앵무새와 꾀꼬리는 참모총장으로 정한 다음 본부 연락원은 멀고 가까운 곳을 막론하고 기러기와 비둘기들이 하기로 결정하여서 접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서로 마친 싸움은 계룡산 개미봉 마루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편이 다 서로의 힘을 모르니까 어느 편이 먼저 대들지 못하고 서로 오르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길짐승 나라에서부터 단번에 쳐부시려는 불같은 욕심이 복받쳐서 얕은 나무나 높은 나무 위에서 아래 풀숲만 노리는 날짐승들을 올려다보며 으리렁거리다가 곰과 산돼지는 나무 뿌리를 캐고 아람들이 나무를 쓰러뜨리면서 저놈들이 필경 땅으로 떨어지리라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나무를 넘어뜨리느라고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으나 나무가 쓰러지자 그 나무 위에 진을 치고 있던 날짐승들은 다른 나무로 옮아 앉았습니다. 이것을 본 길짐승들은 더욱 골이 났습니다. 이놈들! 이 나무만 다 쓰러뜨리면 니놈들은 다 우리의 밥이 되고 또 싸움은 끝난다. 장담하며 총력을 기울여 나무를 쓰러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곰과 산돼지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절대로 참모본부에서 명령한 일이 아니었으나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길짐승 나라 참모본부의 여우들은 대발노발하여 이것은 안 된다. 누구의 짓인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자를 형벌에 처하고 또 만약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리라 하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날짐승 나라에서 묘한 작전으로 우리를 마음껏 놀리다가 우리 군사의 힘이 지치면 습격을 하려는 것이니 절대로 섣불리 굴지 말고 일부러 기진맥진한 듯이 꾸미고 전부 쓰러지자 그리하면 날짐승들은 반드시 우리 군사가 힘이 지친 줄 알고 습격을 해올 테니 그때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길짐승들은 한참 만에 한 놈씩 힘이 지친 것처럼 쓰러져 헐떡헐떡 하는 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박쥐는 급히 참모총장 앵무새와 꾀꼬리 앞에 나타나 보고를 하였습니다. 길짐승들이 전부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이 급한 보고를 받은 날짐승 나라 참모본부에서는 총돌격의 명령을 나리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날짐승들은 말 그대로 총돌격하였습니다. 첫째로 날짐승들은 길짐승들에게 나려들며 눈을 쪼고 핥히고 참으로 보기에도 몸소리가 칠 만큼 끔찍끔찍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날짐승 나라는 큰일이 났습니다. 날짐승들의 기운이 지쳤을 때 한편으로부터 산이 찡찡 울리는 함성과 함께 길짐승들은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짐승들은 이 급한 지경에서 피하려 하였으나 기운이 지친 때라 날개의 힘을 잃고 도망도 못하고 그대로 무지한 길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만세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날짐승들을 어적어적 버적버적 깨물어 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날짐승 나라는 아주 패하여 더 싸울 힘조차 없이 되어 독수리 수령은 나머지 부하, 물론 부상을 당한 군사들이었습니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힘없이 건너편 산으로 우선 피하여 다른 방도를 생각하기로 하고 몰려갔습니다. 길짐승 나라에서는 싸움에 이긴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크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먼 옛날부터 술을 만들기에 성공했다 자랑하는 원숭이들은 오랫동안 깊은 산속에서 온갖 과실과 만남풀 뿌리들을 입으로 씹어 썩정나무 속에 담궈 놓아 익을 대로 잘 익은 술을 걸러 이 잔치의 한 몫을 단단히 보고 있었습니다.
곰의 춤도 재미있고 술 취한 산돼지의 댄스도 재미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싸움에 억울하게도 지고만 날짐승 나라 군사들은 분에 떨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쥐 한 놈이 뒤로 슬슬 걸음을 멈추고 박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도 있고 땅으로 기어다닐 수도 있는 것이 큰 재주다. 그러니 이런 판에 우리가 패한 나라 백성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싸움에 승리한 길짐승 나라로 가는 것이 어떠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로 환영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틈타서 수만이나 되는 박쥐들은 길짐승 나라로 가서 시침을 뚝 떼고 날개를 움츠린 채 기어다니며 즐거운 듯이 그들과 함께 춤도 추고 잘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중은 어떻게 됐던 그런 묘한 재주로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붙어서 살되 여기가 지면 저기 가서 붙고 저기가 지면 여기 와서 붙어서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못된 욕심뿐이었습니다. 이때 날잼승 나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독수리 대장을 비롯하여 부하들은 대단히 성을 내어 그런 놈들은 언제든지 벌을 받느니라. 하고 더욱 분해하며 길짐승 나라를 쳐부실 작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수리 수령은 제일 몸이 적은 솔새를 불러서 길짐승 나라의 동정을 살피고 오라 명령을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곧 행군하도록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수리 수령의 명령을 받은 솔새는 이 나뭇가지와 저 나뭇가지로 뛰어 건너고 나뭇잎과 숲으로 몸을 숨겨 길짐승들의 잔치마당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솔새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부가 술이 곤드레의 만들에 취하여 떨어지고 미련한 곰 한 놈이 술이 취하여 일어나지는 못하면서도 가끔 발바닥을 핥고 있었습니다. 솔새는 얄미운 박쥐놈들은 어디 있나 싶어 살펴보니 저편 바위 밑에 역시 취하여 덩어리가 되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눈방울을 쪼아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급히 돌아갈까 하다가 입으로 돌을 물어 여러 군데로 던져보아도 모르고 코들만 골았습니다. 솔새는 일부러 사자 턱 밑으로 가서 동정을 엿보다가 코침을 주었더니 사자는 으르렁 코를 울리고 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옳구나 하고 할딱할딱 숨이 가빠서 돌아온 솔새는 사실대로 독수리 수령에게 고하였습니다. 독수리 수령은 앞을 서서 조용히 쳐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다 와서는 산이 울리는 함성과 함께 뜯고 핥히고 차고 그 속에 길짐승들은 대항 한번 못하고 눈을 뽑히고 목을 뜯기고 도망을 치다 바위에 부딪혀 죽고 자기끼리 뒹굴고 결국에는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날짐승들은 박쥐를 찾느라 제가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박쥐들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독수리 수령은 군사를 모으고 눈 빠진 사자 수령을 일으켜 앉힌 다음 정식으로 항복을 받고 다시 건너산으로 회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쥐놈들은 간 곳이 궁금했습니다. 끝.